회장님, 당장 도망치세요. 명동 백화점 귀금속 매장에서 15년 경력의 베테랑 직원 박미경의 절박한 경고가 울려 퍼집니다. 박성호 회장의 예비 며느리 이소영이 반지를 고르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작년에 이 매장에서 수천만 원짜리 보석을 가짜로 바꿔치기한 바로 그 고객입니다. 박미경의 충격적인 폭로와 화장실에서 우연히 엿들은 이소영의 전화통화는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집안도 곧 정리될 예정이야. 결혼만 하면 큰돈 들어온다고. 완벽해 보였던 예비 며느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 닥친 위기는 어떻게 해결될까요? 서울에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박성호는 58세 사업가입니다. 30여 년 전 작은 공장에서 시작해 지금은 연매출 수백억 원 규모의 회사로 키워냈어요. 하지만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외아들 준호의 행복만큼은 그 무엇보다 소중했죠. 오늘도 박성호는 새벽 5시에 일어나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여름비가 갓 스쳐간 테라스 난간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상쾌한 바람이 흰 커튼을 가볍게 흔들었죠. 여보, 창문 열어도 될까? 윤은숙이 아침 햇살이 번지는 거실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박성호는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외아들 박준우가 2년간 사귄 여자친구 이소영을 집으로 데려오는 날이었어요. 전자부품 회사를 일군 지 30년이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가족 문제만큼은 여전히 긴장되는 법이었습니다. 여보,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테이블 세팅은 깔끔하게 해야겠어. 윤은숙이 손수건으로 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박성호는 시계를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영이가 오늘 우리 가족을 편하게 느끼면 좋겠다. 박준우는 29세로 아버지의 회사에서 기획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성격으로 직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청년이었어요. 그런 준우가 2년째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가 바로 이소영이었죠. 오후가 되자 준우가 긴장된 표정으로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아버지, 소영 씨가 오늘 저녁에 올 예정이에요. 준우야, 떨리니? 네, 솔직히 좀 긴장돼요. 박성호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윤은숙은 아이처럼 설레는 표정으로 파스타 면을 저었어요. 그동안 사진과 전화로만 접했던 예비 며느리를 직접 본다는 기대감이 집안을 감쌌습니다. 저녁 7시 정각,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박준우가 미소를 띠고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이보리 원피스의 펄감이 은은한 목걸이를 한 이소영이 서 있었어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이소영이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소영아, 어서 들어와.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 박성호가 손짓으로 거실을 안내했습니다. 이소영은 27세로 단아한 외모를 가진 여성이었어요. 검은 머리를 깔끔하게 묶고 화장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무엇보다 눈빛이 맑고 진실해 보였어요. 회사에서 신제품 론칭 준비 때문에 바빴는데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소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호는 와인잔을 들며 눈을 반짝였어요. 소영이 같은 인재면 어떤 프로젝트도 잘 이끌겠지. 대화는 부드럽게 흘렀습니다. 이소영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 졸업했고 글로벌 화장품 회사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일하며 새벽 출근을 자청한다고 설명했어요. 저는 새로운 브랜드를 론칭할 때마다 시장 조사부터 광고 기획까지 직접 참여합니다. 특히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 제품 개발에 관심이 많아요.
이소영의 설명을 들으며 박성호는 감탄했습니다. 단순히 예쁜 것만이 아니라 머리도 좋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여성이었어요. 식사가 무르익자 박준우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소영 씨는 주말마다 빈티지 시장을 돌아다니며 디자인 영감을 얻어요. 이소영은 미소를 머금고 대답했어요. 경제 논문 쓰다가도 색감이 독특한 재단을 보면 사진부터 찍죠. 윤은숙은 그 열정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요즘 젊은 세대의 장점이지. 윤은숙의 말에 이소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대화가 무르익자 이소영의 가정 환경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대학 교수이시고 어머니는 간호사세요. 저희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에요. 이소영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서 인품이 좋구나. 두 분께 드리고 싶은 향초예요. 제가 직접 조향한 라일락과 라벤더 향이에요. 뚜껑을 열자 잔잔한 꽃내음이 퍼졌어요. 박성호는 향초를 받아들고 감탄했습니다. 섬세한 향이구나. 사무실 책상에 두면 좋겠어. 식후 대화는 미래 계획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소영은 내년 초 해외지사 프로젝트를 마치면 자체 브랜드를 론칭할 목표를 밝혔다고 설명했어요. 내년에는 해외 연수를 고려하고 있어요. 글로벌 마케팅을 더 깊이 공부하고 싶거든요. 진취적인 태도에 박성호는 더욱 호감을 가졌어요. 젊은 나이에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정말 대단해. 준우는 옆에서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소영 씨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저에게도 정말 잘해줘요. 준우의 말에 이소영은 수줍게 미소를 지었어요. 박성호는 컵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전을 즐기는 태도가 보기 좋아. 그 순간 박준우가 옆에서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 소영 씨 덕분에 저도 매일 자극을 받아요. 밤 10시가 가까워지자 이소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이소영이 고개를 숙였어요. 박성호는 현관까지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소영아, 몸 조심하고 가. 다음엔 우리 같이 외식하자.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여운이 남았습니다. 윤은숙이 닭과 접시를 정리하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소영이가 참 반듯하네.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매너, 경력, 목표까지. 이 정도면 걱정 없겠지. 박성호의 눈가에는 만족감이 번졌습니다. 이렇게 완벽에 가까운 첫 만남은 가족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회장님, 약속대로 오후 2시에 명동 백화점 앞에서 뵙겠습니다. 이소영의 문자 메시지가 진동음과 함께 도착하자 박성호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시간 약속까지 정확하구나. 박성호가 중얼거렸어요. 박성호는 예약해둔 블랙 세단에 올라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운전대 위로 햇살이 반사되어 유리창에 춤을 추듯 흔들렸어요. 명동 백화점 정문은 토요일 쇼핑객들로 붐볐습니다. 젊은 커플들과 가족 단위 쇼핑객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활기찼어요. 박성호는 기사 박중호에게 지시했습니다. 주차장에서 기다려. 로비로 들어서자 서늘한 에어컨 바람이 땀을 식혔어요. 대리석 바닥에 발걸음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백화점 층별 안내판 앞에서 박준우와 이소영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목적지는 3층 귀금속 코너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며 박성호는 이소영의 세련된 패션 감각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이비 블레이저에 화이트 블라우스, 그리고 진주 귀걸이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쇼케이스마다 보석이 반짝였어요.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가 진열된 쇼케이스가 일렬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접객 담당 박미경이 반듯하게 서서 인사를 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어떤 반지를 찾으십니까? 박미경의 목소리가 낮고도 또렷했습니다. 박미경은 45세로 이 매장에서 15년간 근무한 베테랑 직원이었어요. 고객 응대에 능숙하고 보석에 대한 전문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약혼 반지로 다이아몬드를 보고 싶은데. 박성호가 말하자 박미경이 쇼케이스를 열었어요. 이소영은 사파이어 세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디자인이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이네요. 박미경은 망설임 없이 쇼케이스를 열어 보석을 꺼냈습니다. 박성호가 길게 눈길을 주는 동안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박미경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묘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졌어요. 박미경은 순간적으로 눈썹을 좁혔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이소영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웠어요. 작은 소리와 함께 반지가 정렬되었습니다. 이 반지는 2캐럿이고 가격은 8천만 원입니다. 박미경이 설명하는 동안에도 시선은 이소영에게서 떠나지 않았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소영은 거울에 손가락을 비추며 탄성을 냈어요. 광택이 고급스럽네요. 박성호는 반지의 품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다이아몬드 등급은 어떻게 되나? VVS1 등급으로 최고급입니다. 박미경의 답변은 정확했지만 목소리에 약간의 떨림이 있었어요. 15년 경력의 베테랑 직원치고는 비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이소영이 여러 반지를 착용해보는 동안 박미경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졌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고 이마에는 살짝 땀이 맺혔습니다. 실례지만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이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저쪽 끝에 있습니다. 박미경이 방향을 가리키며 안내했습니다. 이소영이 매장을 벗어나자 박미경의 얼굴에는 안도와 긴장이 동시에 스쳤어요. 박성호는 준우와 함께 다른 반지들을 구경했습니다. 아버지, 소영 씨가 정말 좋아하네요. 결정하기 어려워할 것 같아요. 준우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박성호는 박미경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박미경은 계속해서 매장 입구 쪽을 힐끗힐끗 바라봤어요. 마치 이소영이 언제 돌아올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 침착한 박미경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어요. 박성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박미경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박성호는 직감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때 박미경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박성호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혹시 저와 따로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실까요? 목소리가 낮고 심각했어요.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말해봐. 박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지금 여기서는 어렵고요. 고객분이 돌아오시면 자연스럽게 넘어가 주세요. 나중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슬쩍 건넸어요. 명함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긴급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 이소영이 화장실에서 돌아왔습니다. 어떤 반지가 마음에 드세요? 밝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미경은 즉시 업무용 미소를 띠며 답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해놨습니다.
하지만 박성호는 그 미소가 억지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소영은 다시 반지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준우 씨, 이것과 저것 중에 어떤 게 더 예뻐요? 행복한 예비 신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박성호의 마음에는 작은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구경만 하고 다음에 다시 와서 결정하는 게 어떨까? 박성호가 제안했습니다. 이소영은 약간 아쉬워하며 답했어요. 네, 좋아요. 신중하게 골라야죠. 하지만 박성호의 제안은 신중함보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매장을 나오면서 박성호는 박미경과 눈을 마주쳤어요. 박미경이 작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고 박성호는 반드시 연락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에 이소영은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반지들이 정말 예뻤어요. 결정장애가 올 것 같아요. 하지만 박성호의 마음은 전혀 가볍지 않았어요. 박미경의 이상한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회장님, 정말 급한 일이에요. 박미경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며 들려왔습니다. 백화점에서 돌아온 지 1시간도 안 된 시점이었어요. 박성호는 서재에서 전화를 받으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차근차근 말해봐. 회장님, 지금 당장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박미경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박성호는 시계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백화점 근처 카페는 어떨까요? 1시간 뒤에요. 박성호는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올게. 박성호는 집을 나섰어요. 마음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박미경의 표정과 행동이 범상치 않았거든요. 15년 경력의 베테랑이 저렇게 당황할 만한 일이 뭘까 궁금했습니다. 약속 장소인 카페에 도착하자 박미경이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박미경이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박성호가 자리에 앉자 박미경은 주변을 둘러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함께 오신 고객분 말이에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박성호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뜻인가? 사장님, 당장 도망치세요. 박미경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어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잠시 쳐다봤습니다. 박미경은 다시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어요. 그분이 작년 겨울에 저희 매장에서 큰 사고를 쳤어요. 박미경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설명했어요. 5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구입하신 후 일주일 뒤에 가짜로 바꿔치기해서 환불을 요구했거든요. 박성호는 깜짝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이야기인가? 박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어요. CCTV 녹화분도 있어요. 얼굴이 선명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분명히 이소영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를 했지만 눈매와 체형이 똑같았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다른 백화점 동료들한테 연락해보니까 비슷한 사건이 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같은 수법으로 여러 매장에서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박성호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미경은 휴대폰을 꺼내 동료와의 대화 내용을 보여줬어요. 강남점 김 과장님이 보낸 메시지인데요. 6개월 전에 똑같은 고객이 와서 루비 목걸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내용이에요.
메시지에는 이소영과 닮은 여성의 사진까지 첨부되어 있었어요. 박성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분명히 이소영이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다른 문제예요. 박미경이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이 고객이 결혼을 빌미로 남성들한테 접근해서 돈을 받아낸다는 소문이 있어요. SNS에서 피해자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박성호는 점점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박미경이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인한 건데요. 같은 여성이 여러 남성과 동시에 만나면서 결혼 약속을 하고 돈을 받아냈다고 해요. 피해자만 해도 서너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증거들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박성호는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네. 2년이나 사귀었는데 그럴 리가 있을까? 하지만 박미경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15년간 이 일을 했어요. 고객 얼굴을 잊어본 적이 없거든요. 분명히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 박미경은 진지하게 조언했습니다. 일단 더 이상 큰 금액을 지출하지 마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뒷조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현실적이고 신중한 충고였어요. 박성호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박미경의 말을 믿기 어려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혹시 다른 동료분들과도 연락이 닿을까? 물론이죠.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박미경은 연락처 몇 개를 적어주며 말했어요. 이분들도 같은 피해를 당했어요.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더 확실해지실 거예요. 박성호는 메모지를 받으며 인사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용기 내서 알려줘서. 회장님, 저도 처음에는 말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박미경의 목소리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만약 제가 잘못 본 거라면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확신이 서거든요. 카페를 나서며 박성호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과연 이소영이 정말 사기꾼일까요? 아니면 박미경이 착각한 걸까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하자 준우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잠깐 볼 일이 있었어. 박성호는 대충 답하며 서재로 들어갔어요. 아직 준우에게 말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서재에 앉아 박성호는 박미경이 준 연락처들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해야겠어요. 가족의 안전과 행복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모든 게 오해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강남점 김 과장님이시죠? 박성호가 박미경이 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김태수라는 40대 남성으로 강남 백화점 귀금속 매장에서 15년간 근무한 과장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박 회장님이시군요. 미경 씨한테 연락받았어요. 김태수의 목소리는 진중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저희도 그 고객 때문에 큰 피해를 봤거든요. 전화 통화만으로도 상황의 심각성이 전해졌어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는데요. 언제 시간 되세요? 다음 날 오전, 박성호는 강남 백화점을 찾았습니다. 김태수가 사무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회장님, 앉으세요. 자료를 준비해뒀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서류와 사진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태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작년 8월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김태수가 CCTV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루비 목걸이를 구입하신 후 일주일 뒤에 색상이 다르다며 환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진짜를 가짜로 바꿔치기 한 거였죠. 화면 속 여성은 분명히 이소영이었습니다. 각도는 다르지만 얼굴 형태와 걸음걸이가 똑같았어요. 피해액이 얼마나 되나요? 3천만 원 정도요. 당시에는 증거가 부족해서 환불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김태수는 다른 자료도 보여줬습니다. 이건 동대문점에서 보낸 자료예요. 6개월 전에 똑같은 수법으로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해요. 피해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총 몇 건 정도 되나요? 확인된 것만 6건이에요. 아마 더 있을 거예요. 김태수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보석 사기만이 아니에요. 결혼 사기도 함께 하고 있거든요. 김태수가 노트북을 열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보여줬습니다. 결혼 사기 피해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여기 보시면 같은 여성의 사진이 여러 번 올라와 있어요. 화면에는 이소영의 사진들이 여러 장 게시되어 있었어요. 각기 다른 장소에서 다른 남성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피해자인가요? 네, 모두 결혼을 약속받고 돈을 빼앗긴 남성들이에요. 댓글을 읽어보니 피해 내용이 비슷했어요. 결혼준비금, 신혼집 마련비, 사업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챈 것이었습니다. 피해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박성호가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억 단위까지요. 총 피해액만 해도 수억 원은 될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습니다. 김태수는 더 구체적인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 남성은 작년에 2억을 빼앗겼어요. 결혼식장 예약금, 신혼여행비, 예물비라는 명목이었죠.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에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고 해요. 수법이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그럼 경찰에는 신고했나요? 신고는 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수사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사기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법적 대응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김태수는 또 다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여성이 가짜 신분을 여러 개 사용하고 있어요. 주민등록번호도 다르고 주소도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신원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정말 전문적인 사기꾼이네요. 박성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김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가족분은 어떤 피해를 당하셨나요? 아직 피해는 없어. 다행히 미리 알게 됐거든. 박성호는 안도하며 답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빨리 관계를 정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김태수는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언을 했습니다. 회장님,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연기를 해요. 들키면 오히려 역공을 할 수도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해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충고였습니다. 백화점을 나서며 박성호의 마음은 확실해졌어요. 이소영이 정말 사기꾼이라는 게 거의 확실해졌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피해 사례도 많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박성호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준우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2년간 진심으로 사랑했던 여자가 사기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진실을 알려야 했어요. 오후에 박성호는 사설조사회사에 연락했습니다. 이소영이라는 인물에 대해 정확한 신원 확인을 해주세요. 전문가의 힘을 빌려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어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이소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어제 본 반지 중에서 결정하셨나요? 밝은 목소리였지만 이제는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아직 생각 중이야. 천천히 결정하자. 박성호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2년 동안 우리 가족을 속였다니. 준우의 진심을 가지고 놀았다니. 박성호는 주먹을 불끈 쥐며 이소영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이소영과 함께 신촌에 있는 대형 쇼핑몰에 간 날이었어요. 결혼 예물을 더 구경해보자는 이소영의 제안이었습니다. 박성호는 사설조사원의 조언에 따라 이소영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기로 했어요. 혹시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쇼핑몰을 둘러보던 중 이소영이 말했습니다. 잠시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이소영이 화장실 쪽으로 향했어요. 박성호는 직감적으로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럽게 화장실 앞까지 따라갔어요. 그래, 걱정하지 마. 이번에는 확실해. 이소영의 목소리가 여자 화장실에서 새어나왔어요. 벽이 얇아서 내용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박성호는 조심스럽게 녹음을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전자회사 사장이라니까 돈은 문제 없어. 박성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을 돈으로만 보고 있었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지금까지 빌린 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결혼하면 다 정리될 거야. 이소영의 목소리는 차가우면서도 계산적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어요. 준우는 바보야. 2년 동안 완전히 속았어. 이소영이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성호는 분노를 참으며 계속 들었습니다. 사랑? 그런 거 없어. 그냥 돈만 뜯어내면 되는 거지. 민수야, 너도 알잖아. 나 이런 일 여러 번 했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 집에서 큰돈 받으면 해외로 튀어버릴 거야. 완전히 계획적인 범죄였던 것입니다. 결혼식은 올려야지. 그래야 축의금도 받고 예물도 받고. 이소영의 목소리에는 전혀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식 올리자마자 바로 이혼해버릴 거야. 위자료까지 받으면 완벽하지. 박성호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2년 동안 우리 가족이 완전히 속았구나. 준우의 진심이 이렇게 짓밟혔구나.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몇 분 후 이소영이 밝은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급한 업무 전화였어요. 여전히 완벽한 연기였어요. 하지만 이제 박성호에게는 모든 게 가짜로 보였습니다. 그래, 업무가 바쁘겠지. 박성호도 연기를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집으로 가자. 네, 좋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이소영은 계속 수다를 떨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본 반지들 중에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하지만 박성호는 한마디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온통 화장실에서 들은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준우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버지, 소영 씨, 어떻게 됐어요? 반지 결정하셨어요? 순진한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어떻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준우야, 아직 결정 안 했어. 신중하게 골라야지. 박성호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소영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평생 끼고 다닐 건데 신중해야죠. 저녁 식사 시간에 이소영은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했어요. 어머님,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회장님,
회사 일은 어떠세요? 모든 행동이 계산된 것처럼 보였어요. 박성호는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이소영이 돌아가고 나서 박성호는 서재에 틀어박혔어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런 악질을 2년 동안 우리 가족이 믿었다니. 박성호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가족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성호는 사설조사원에게 연락했습니다. 추가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어요. 잘했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네요. 조사원의 답변에 박성호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이소영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단계가 시작되었어요. 여보, 준우야, 거실로 나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박성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윤은숙은 설거지를 멈추고 타월로 손을 닦았어요. 준우는 방에서 나와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심각하네요. 준우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어요. 박성호는 노트북을 켜고 녹음 파일들을 준비했습니다. 윤은숙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여보, 무슨 일인가요? 준우야, 소영이에 대한 진실을 알려줘야겠어. 박성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 며칠간 조사한 내용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소영 씨요? 무슨 진실이요? 준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박성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반지를 보러 갔을 때 판매사원이 나에게 경고를 했어. 소영이가 사기꾼이라고. 네. 말도 안 돼요. 준우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소영 씨가 어떤 사람인데요? 윤은숙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박성호는 서류들을 펼쳐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증거들이 있어. 소영이가 여러 백화점에서 보석을 바꿔치기하며 사기를 쳤어. CCTV 화면을 보여주자 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소영 씨예요?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인 내용이야. 박성호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소영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이번 집안도 곧 정리될 예정이야. 결혼식만 올리면 큰돈 들어와. 준우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충격에 빠졌어요. 이게 정말 소영 씨 목소리예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준우는 바보야. 2년 동안 완전히 속았어. 윤은숙이 입을 막으며 소리쳤어요. 어머나, 이런 나쁜 사람이 다 있나? 준우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소영 씨를 사랑했어요. 2년 동안 진심이었는데. 박성호는 아들을 안아주며 위로했어요. 준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속은 거야. 박성호는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 온라인 커뮤니티의 제보들, 백화점 동료들의 확인 내용들이었어요. 소영이가 지금까지 6명의 남성을 속였고 총 피해액이 수억 원에 달해. 준우가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그럼 제가 소영 씨한테 해준 것들은 뭐였어요? 비싼 가방, 시계, 여행비까지. 모두 계획된 거였어. 소영이는 너를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던 거야. 윤은숙이 분노하며 말했어요. 이런 악질을 우리 집에 들였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아. 준우는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소영 씨가 제 카드로 쇼핑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이것도 다 계획이었던 거네요.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어. 가족들은 모두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어요. 2년 동안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박성호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당장 소영이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해. 더 이상 피해를 볼 수는 없어. 맞아, 빨리 정리하자. 이런 사람과는 한 시간도 더 있을 수 없어. 준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힘들지만 알겠어요. 소영 씨와 헤어지겠어요. 박성호는 아들의 결단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기 있는 결정이야. 우리 가족이 함께 이겨내자. 그날 밤 가족들은 늦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가족의 결속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기로 다짐했어요. 내일 소영이에게 직접 말하겠어. 박성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이소영의 사기를 방치할 수는 없었어요. 소영아, 우리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박성호가 이소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호했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요? 이소영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집으로 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1시간 후, 이소영이 박성호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가족들의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거실에는 박성호, 윤은숙, 준우가 모두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분위기가 이상해요. 이소영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물었어요. 박성호는 노트북을 열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영아, 내 정체를 다 알았어. 박성호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러 백화점에서 보석 바꿔치기 사기를 친 것, 다른 남자들과 동시에 만나며 결혼 사기를 친 것,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박성호가 증거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어요. CCTV 화면들, 피해자들의 증언, 온라인 커뮤니티의 제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소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태연한 척했어요. 회장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럼 이것까지 오해냐? 박성호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소영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어요. 이번 집안도 곧 정리될 예정이야. 결혼식만 올리면 큰돈 들어와. 이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준우는 바보야. 2년 동안 완전히 속았어. 이 부분이 재생되자 준우가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소영 씨, 저를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소영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 맞아. 다 들켰네.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거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준우 씨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소영이 공격적으로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저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지 아세요? 그 정도면 충분히 받을 만하죠. 윤은숙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이 사람아,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어차피 다 들켰으니 숨길 것도 없어요. 이소영이 완전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이 집안 비밀 다 퍼뜨릴 거예요. 준우 과거 일들 언론에 다 제보할 거야. 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어.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거야. 이소영은 더욱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좋아요.
그럼 진짜 박성호 회장 가족 망신시켜 줄게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가. 더 이상 우리 집에 발을 들여놓지 마. 박성호가 문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소영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지만 마지막까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작 몇십억 집안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소영이 집을 나간 후에도 소란은 끝나지 않았어요. 1시간 뒤 집 앞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준유, 나와요. 2년 동안 나한테 한 게 뭐야? 이소영이 술에 취한 채로 대문 앞에서 난동을 부리고 있었어요. 이 집안 비밀 다 알린다고. 이웃들이 창문을 열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신고합니다.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10분 후 순찰차가 도착했어요. 경찰관 이태훈이 이소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신고 내용에 따라 퇴거 조치합니다. 나 뭘 잘못했어요? 2년 동안 속은 거 억울하다고. 이소영은 끝까지 발버둥쳤지만 결국 순찰차에 실려갔어요. 그제서야 집 앞이 조용해졌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박성호는 가족들과 마주 앉았어요. 이제 끝났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할 거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제대로 못 봤네요. 준우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무 교묘했던 거지. 다행히 큰 피해 보기 전에 알게 된 거야. 그날 밤 가족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 위기를 극복했어요. 비록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가족의 결속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사람을 판단하기로 다짐했어요. 미경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박성호는 백화점을 다시 찾아 박미경에게 깊은 인사를 드렸어요. 박미경은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경 씨가 용기를 내서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큰 피해를 볼 뻔했어요. 박성호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박미경의 선량한 마음과 용기가 없었다면 이소영의 사기는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충격이 컸지만 이제 많이 회복됐어요. 특히 준우가 이 일을 통해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뉴스에서 이소영이 결혼 사기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보도가 나온 것이에요. 결혼을 빌미로 여러 남성들을 속여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이소영 씨가 구속되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피해자는 총 6명으로 확인됐으며 편취 금액은 총 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박성호 가족은 뉴스를 보며 안도했어요. 다행히 다른 피해자들도 정의를 찾게 됐네요. 우리만 속은 게 아니었구나. 준우도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회장님께서 제공해 주신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수사관이 감사 인사를 했어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준우에게 새로운 변화가 생겼어요. 박미경의 소개로 도서관에서 일하는 조미나라는 여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미나 씨를 소개받았어요. 준우가 밝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분 같아요. 박미경 씨가 직접 소개해 주신 분이라 더 믿음이 가고요. 조미나는 30세로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의 여성이었어요.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알아가면서 만나겠어요. 준우가 신중하게 말했어요. 이소영 사건을 통해 사람을 보는 안목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 급할 것 없어. 진심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야. 박성호가 조언했어요.
몇 개월 후 조미나를 집에 초대했을 때 가족들은 이소영과는 완전히 다른 진실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준우 씨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조미나의 인사는 자연스럽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미나야, 편하게 해. 이미 가족이나 다름없어. 윤은숙이 따뜻하게 맞았어요. 식사 시간 내내 조미나는 허세나 가식 없이 자연스럽게 행동했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목수시고 어머니는 식당을 운영하세요. 솔직하고 담백한 모습이 이소영과는 정반대였어요. 도서관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조미나의 눈빛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미나가 돌아간 후 가족들은 모두 만족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네. 미나 씨는 진짜 마음씨가 착해 보여. 윤은숙도 동의했습니다. 1년 후 준우와 조미나는 약혼을 발표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진실했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정말 확신해요. 미나 씨는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박성호는 아들의 성장을 느끼며 뿌듯했어요. 이소영 사건은 고통스러웠지만 준우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성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며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완벽해 보이는 스펙과 매너보다 진실한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이소영은 화려한 외모와 경력을 가졌지만 속은 썩어 있었죠. 반면 평범한 백화점 직원 박미경이 보여준 용기와 양심이 가족을 구원했어요. 위기 앞에서 결국 믿을 수 있는 건 가족뿐이었습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가족 관계가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동안 사업에만 매진하느라 소홀했던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이었지만 준우는 더 성숙해졌고 조미나라는 진정한 사람을 만날 수 있었어요. 5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동시에 가장 많은 걸 배운 때이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가족과 진실한 사람들과의 관계라는 걸 깨달으며 박성호는 앞으로 더 현명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